안녕하세요. 교환학생, 대학생의 특권 교환학생 제대로 누리기에 대해서 강연을 할 강재민, 김민서입니다. 일단 순서는 제가 먼저 미국으로 다녀와서 제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이후는 민서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국으로 지난 학기 1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왜 미국이었느냐, 미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은 크게 3분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부, 중부, 동부. 근데 저희 학교 교환학생 리스트를 보면 서부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치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치안에 민감했기 때문에 서부 아웃. 그 다음에 그럼 동부랑 중부가 남았죠. 근데 중부는 또 옥수수 밭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놀다가 옥수수 밭에 잘못 들어갔어. 근데 연락도 안 돼. 그럼 저는 그대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부도 아웃이었어요. 그럼 그 남은 동부에 있는 학교들 중에 가장 국제 리스트가, 국제적 순위가 높은 조지아 주립대학교로 다녀오게 됩니다. 조지아주, 흔히 저스틴 비버의 노래 피치 나오죠? 그 피치 스테이트에 다녀왔고요. 저희 학교의 인종 비율은 2대 4대 5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멕시칸이 2였고 백인이 4, 그 다음에 흑인이 5였습니다. 그럼 동양인은 어디냐고요? 저희 학교에서 동양인이 총합해서 8명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간 한국인 4명,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 3명, 그 다음에 중국인 1명, 그게 동양인의 전부였어요. 그런 배경 지식 가지고 먼저 교환학생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디로 보면 되지? 자, 먼저 나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영미권,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선정을 쉽게 패스를 했어요. 난 미국으로 갈 거다. 두 번째, 미국으로 가시게 되면 토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나는 수능 1등급 고정이었고 난 스피킹도 자신 있고 리스닝도 잘하고 라이팅도 잘한다. 학원 안 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학원을 다녔고요. 한 3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플 점수를 만들었고 이후에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자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보통 출국 8에서 9개월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 리스트들이고, 그 다음에 만약 나는 서류도 통과를 했고 영어 면접도 모두 통과를 해서 학교가 정해졌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사실상 고난의 시작이에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저 많은 것들을 끝내야 되는데, 먼저 저희가 이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해봅시다. 학교가 정해졌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 정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항공권을 구입을 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항공권 구입이 가장 쌉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항공권이 1년에서 1년 반 전에 구매해야 가장 저렴한데 저희가 나라가 정해지는 거는 한 6개월에서 5개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가장 비쌀 때예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자 신청 서류를 받습니다. 상대 학교랑 이메일을 통해서 비자 서류 DS2019나 다른 J1 비자들을 받고 비자 인터뷰 신청도 하고 기숙사 신청도 하고 하면 저는 사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출국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방접종을 내놓으래요. 근데 예방접종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받은 예방접종을 다 리스트를 뽑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2004년생 이후 학생들은 사실 상관이 없지만 전 2001년생이란 말이죠. 모든 나라, 저희 한국에서 예방접종 기록이 전산화되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였어요. 그럼 저는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받은 접종 기록이 수기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머님이 몇 개는 잃어버리셨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체 검사까지 하느라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목 신청하고 전공 인정 받을 거 미리 다 리스트 받고 하면 출국, 드디어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교환학생 약 5개월간 다녀왔고요. 총 경비는 2,50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개인별 편차가 커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행 경비가 빠지면 사실상 많이 줄거든요. 많이 줄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미국의 서부부터 동부, 캐나다까지 모두 훑고 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질문들은 모두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받을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앞으로 UWG, 제가 갔다 온 학교의 이름이 UWG인데요. 그 학교의 대학생활, 그 다음에 제가 느낀 미국의 문화, 그리고 제가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수업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요? 수업은 어떠실 것 같아요? 미국 대학교. 못 알아듣습니다. 네? 못 알아듣습니다. 정확해요. 진짜 리스닝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녹음하고 번역기 돌리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GPT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만약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다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수업당 정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강의식보다는 과외식, 토론식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서 수업을 듣다가 나 이 개념 모르겠어, 손 들고 닥터 레슬리가 이거 모르겠어 하면 그냥 정말 그 한 학생을 위해서만 칠판 여러 개 써가면서 다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교수님도 열정을 보였죠? 학생들도 열정을 보여야 돼요. 시험은 매주 퀴즈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단원 평가 마냥 시험이 있고요. 미드텀 파이널 테스트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놀러 간다? 미국으로 놀러 가려고 교환학생을 간다? 비추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적. 출석 점수가 성적에 반영이 안 돼요. 괜찮죠? 그냥 맨날 놀러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절대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90점 이상이 나오면 A, 80점은 B, 70점은 C, 그 밑은 다 F예요. 그래서 미국을 갔을 때 C 밑으로 받는다 하면 F가 나와서 여러분들은 비자 최소 조건을 못 맞추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F만 받지 않도록 공부를 하고, 그럼 그 성적을 C를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패스 노 패스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서 정말 최저만 맞추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학점. 보통 학생들이 4과목에서 6과목을 들어요. 그리고 한 학년이 끝났을 때 30학점 정도가 맞춰졌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 하나를 F를 받아서 27이 됐어. 그러면 그 학생은 1학년을 수료하지 못합니다. 유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세컨드 프레시맨이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대학교가 졸업하기 조금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제가 갔다 온 제 얼굴도 있고, 제가 교환학생 가서 뭐하고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제 교환학생 시간표였습니다. 월, 화, 수, 목으로 시간을 모두 밀었고요. 금공강부터 해서 금토일은 사실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고, 월, 화, 수, 목 다 수업을 듣습니다. 아침부터. 근데 공강이 상당히 길죠. 그럼 공강 때 뭐 했냐? 일단 요리를 해먹습니다. 맨날 밥을 해먹고요. 아니면 학교 카페테리아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남죠. 그럼 또 운동을 하러 갑니다. 학교에 헬스장이 저희 학교 학생회관 1층 전체 사이즈만한 헬스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2층이 모두 헬스장입니다. 1층에는 근력기구랑 유산소 기구들이 있고, 위에는 실내 트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합니다. 미국의 주식이 뭐죠? 고기죠. 고기 먹고 운동하면 근육량이 펌핑돼요. 제가 그래서 4개월 동안 근육량이 4kg가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주 목요일마다는 파티 날이에요. 한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조그맣게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걸 확대하면 약간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작게 넣어놨습니다. 다들 이제 술 먹고 놀고요. 기숙사 안에서 파티가 열려요. 근데 거기는 만 20세부터 술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만 18세도 거기서 술을 마시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떴어요. 그럼 다 같이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어디로 갔냐 막 연락해보면 다른 기숙사 가서 놀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파티를 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파티, 운동, 밥 먹고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든 견뎌내기 위해서 수업에 그래도 꽤 참여를 했어요. 수업 가서, OT 가서 내 옆에 있는 애들, 내 앞에 있는 애들, 인종차별을 하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저는 일단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말을 걸고 놀자 하고 치근덕 대고 DM을 보내요. 영어 글쓰기를 못하는데 DM을 보내면서 영어 글쓰기 실력이 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적응을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다 보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혼자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그거의 장점,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자기 객관화를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에 친구들이 생기고 미국의 친구 생일 파티에도 초대를 받고 친구들 집에 가서 한 며칠씩 살아보기도 하고 미국에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갔다 온 학교가 상당히 시골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 근처에 놀 게 없어서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다 학교에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행사가 되게 많은데 자, 몇 월일까요? 3월입니다. 학교 잔디밭에 갑자기 눈썰매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굴을 가세요. 한 차로 4시간 정도 걸리는 단체 버스 타고 동굴을 갑니다. 동굴에 가서 1박 2일 동안 캠프를 벌여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냅다 담요 깔고 자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몸 구르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갑자기 학교에 대관람차가 생깁니다. 이 앞에 동물원도 생겨요. 그래서 라마를 구경할 수 있어요.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학교 옆에 승마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을 타러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학교 앞에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에서 배 타고 수영하고 비치발리볼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였고 그러면 교환학생, 이방인이 본 미국의 문화는 어땠느냐라고 하면 정말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오고 대가족. 제가 구글에서 그냥 가지고 온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말 같죠? 저게 어떻게 한 가족이야? 그런데 이혼과 재혼과 입양이 자유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이 가족이 실제 가족 사진이라고 믿어도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1이 됐죠?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나는 안 맞아. 이혼할 거야. 그럼 다시 2가 돼요. 근데 그 2가 된 사람들이 각자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럼 4가 되죠? 근데 또 이혼했다 재혼하면 8이 돼요. 그래서 제 친구는 전체 아이의 첫째였고 저랑 동갑이었고 24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막내는 4살이었습니다.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빠만 똑같아요. 엄마는 그 사이에 한 3명 정도가 달랐대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게 미국의 문화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기숙사와 통학입니다. 1학년은 모두 다 기숙사에 살아야 돼요. 무조건 기숙사에 살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학을 하고 싶다 하시면 2학년부터 하시면 되는데 차로 왕복 3시간 정도까지는 통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보다는 가족이 우선시 되는 사회인데 가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오후 한 토요일에 오후 3시쯤에 만나자 같이 놀러가자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토요일 오후 12시에 근데 나 오늘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왔는데 그냥 여행 가기로 했어.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약속 취소를 당일에 해도 저는 그래? 가족이 더 중요하지. 오케이 빠이? 이렇게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했어요. 이게 약간의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였던 것 같고 번외로 한번 물어볼게요.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죠. 저희가 만약 3시에 만났어요.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몇 시에 나오실 거예요? 3시 반이요? 오케이. 또 다른 분. 몇 시에 나오실 거예요? 3시 29분이요. 오, 오케이. 근데 보통 3시에 만나자고 하면 2시 50분부터 3시 반까지는 그렇게 화를 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4시에 나왔대요, 집에서. 그리고 4시 반에 만나요. 그게 그냥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느낀 미국의 문화였고요. 그러면 교환학생들을 갈 수 있는 나라들 중에 왜 미국이어야 되는지 요약을 해보자면 자연 그리고 자연입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도시고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약간은 갑갑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가서 광활한 땅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 스스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천천히 나만의 속도에 맞추어서 인생을 나아가도 된다라는 거를 체감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검고 피부가 노란 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외로움, 소속감, 정체성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막걸리랑 파전이 먹고 싶고요.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엽떡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직접 다 해먹으셔야 돼요. 경험, 공공기관이랑 전화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들의 친절한 응대는 기대조차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은 영어 발음이 못 알아듣는다고 나 모르겠어. 나 전화 끊을게 하고 끊는 게 다반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 그 미국을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인생에서 처음 독립한 공간이고 앞으로도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고 그리고 세상의 다양성이랑 가능성을 저에게 보여준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이에 이어서 스페인 교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김민서라고 합니다. 저는 6개월간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을 보냈었고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되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환학생에 대해서. 근데 작년 겨울에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갑자기 토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 어차피 1월에 할 것도 없는데 같이 토플 준비하지 뭐 해서 강남 해커스 토플 한 달 집중 수강관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준비를 해서 교환학생 서류도 준비하고 이제 시험도 치게 되는데요. 저는 미국으로 갈지 아니면 유럽으로 갈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었던 이유는 언어적인 이유랑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언어적인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멕시코에 6개월간 출장을 가셨던 적이 있는데 가시기 전에 과외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과외를 받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제가 수능이 끝난 시기와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과외를 갈 때마다 저를 항상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와서도 대학 스페인어를 수강하게 되고 언어적인 친숙함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라틴 댄스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철사랑 바차차라는 춤을 굉장히 재밌게 췄던 기억이 있는데 동아리를 나오고 나니까 또 굉장히 멀어진 취미가 되어서 제가 다시 스페인을 가게 된다면 뭔가 이 춤을 더 즐겁게 예전처럼 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페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드리드 꼬미아스 대학교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저희 학비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건국대에 내고 교환 학생하는 꼬미아스 대학교로 가게 되는 거고요.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스페인어 수업도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된다라고 정해져 있었고 또 성적 같은 경우에는 꼬미아스 대학교는 한 과목당 6학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건대로 성적이 산출이 되는 과정에서 3분의 2가 곱해져서 우리 학교에서는 총 4학점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뭘로 인정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재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페논페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페논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상이 그냥 망나니처럼 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사실은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드리드 생활에서 총 경비를 모범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천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나왔고 여기도 재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행 쪽의 경비를 줄이시면 이것보다는 적게 나오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땅에 버리고 왔으니까 뭔가 얻고 와야겠죠. 저는 제 교환학생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사실 당연히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건데 힘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갔던 꼬미아스 대학교는 기숙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집을 구하러 다녔어야 됐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원룸 하나 구하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제가 살 집을 구하려니까 진짜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집에 갔을 때 이미 계약을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달라서 집주인이랑 싸우고 한 달치 월세 날리고 두 번째 집으로 갔는데
두 번째 집주인도 이상하고 전기도 막 나가고 이래서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같은 경우도 제가 나가게 되면 2번 중에 1번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는 애들 사실은 본인이 태어나서 달성한 최대 업적이 인종밖에 없는 그런 패배자들이란 거 나 너무 잘 알아.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주류 인종이 아닌 국가에서 산다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렇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로 그냥 해외는 여행으로 가는 게 좋고 나는 한국에서 평생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뭐 인종의 구성이 다양한 나라에 가면 생각은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뭔가 나로서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한국이라고 해서 나로서 살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20년 넘게 한 나라 안에서 자라오면서 뭔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인 것처럼 믿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이 많아야 된다, 명예가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여자 24살이면 취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서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저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한 걸음 떨어져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또 살아갈 삶을 살펴보고 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MBTI가 ENTJ인데요. 사실 J라는 게 뭐 계획을 세우길 좋아한다 이런 유형보다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통제하기 좋아하는, 통제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계획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저도 굉장히 그런 게 심했었어요. 뭔가 내 맘대로 돼야 되고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가서 이제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 계획을 다 하나하나 세세히 짜는 게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중후반부 가서는 거의 이제 전날 뭐 어디 뭐 구경할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을지 이 정도만 정하고 그냥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주인이랑 그렇게 대판 싸우고 그리고 파리 놀러 갔을 때 핸드폰도 소매치기 나가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이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내 욕심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유연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환학생을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독립의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 요리인 제가 설날에 친구들한테 대접한 떡국이고 이 중간 사진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페인 도시 말라가 사진인데 제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았지만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건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면서 살기도 했었는데 뭐 요리 같은 경우도 제가 자취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요리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가니까 이제 나한테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되게 떠밀리듯이 뭐 장보고 요리 레시피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리가 재밌어지고 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진짜 독립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시야의 확장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페인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남미권에서도 친구들이 오고 미국 그리고 유럽 저같이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을 되게 많이 사귀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OT나 첫째 주에 무조건 가서 저는 양옆 앞뒤에 앉은 친구들한테 다 말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반에 친해진 친구들이 뭔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사진은 저희가 마지막에 다 흩어지기 전에 친구 집에 모여서 같이 저녁 해먹고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저희 학교가 매일매일 그 파티가 있어가지고 같이 클럽 갔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스페인이랑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9시에 저녁을 먹기도 하고 또 보행자 우선주의라서 무단횡단을 진짜 많이 하기도 하고 사진처럼 경찰이 말 타고 순찰을 돌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어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영어를 늘리고 싶으시면 미국이나 그런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 갔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스페인어를 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고 친구들하고는 한국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세 가지 언어가 모두 다 태화되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 같은 나라를 가고 싶다면 미리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공부하는 만큼 늘어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들은 사실 관계는 없지만 제가 좋아했던 스페인의 디저트들인데 다음 슬라이드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음식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주류 문화도 저는 또 알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알쓰도 즐길 수 있는 주류 문화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 틴토데베라나 클라라 같은 그런 도수가 낮은 술들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런 주류 문화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지들도 사실 유명한 곳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꼭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여행으로라도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어떠한 경험이든지 간에 인생에 좋은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뭔가 학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